성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랑 같은 자리에 앉아? 바닥이나 닦아. 서초동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터져 나온 이 한마디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사연 나라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5년 만에 열린 동창회였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대리석 바닥은 너무 반짝여서 천장이 그대로 비칠 정도였습니다. 저녁 7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누군가는 발레 파킹에 차를 맡겼고 누군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입구에서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다는 사람들. 그들의 손목에는 시계가 반짝였고 어깨에는 명품 가방이 흔들렸지요. 최은하가 남편 배태준과 함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3천만 원짜리 가방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 은하야. 누군가 그녀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진아, 진짜 오랜만이다. 최은하가 환하게 웃으며 포옹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훑어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그 가방 진짜야? 완전 예쁘다. 응,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최은하가 가방을 살짝 들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배태준이 옆에서 명함을 꺼냈지요. 안녕하세요. 엘리시온 그룹 영업부장 배태준입니다. 진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엘리시온이요?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지요. 누군가는 명품 시계를 자랑했고 누군가는 남편 직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편 변호사거든. 로펌 파트너까지 올라갔어. 진짜 대박. 우리는 병원 2개 운영하는데 자랑이 자랑을 낳았지요. 연봉, 자동차, 아파트 평수, 숫자들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회전문이 다시 돌아가며 한 여자가 들어왔지요. 검은색 블라우스와 평범한 바지 차림, 가방도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한세봄이었습니다. 그녀가 명찰을 받으려 카운터로 다가갔지요. 최은하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저거 세봄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봄에게 향했지요. 세봄이 명찰을 달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그녀가 조용히 인사했지요. 최은하가 위아래로 세봄을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갔지요. 오, 세봄이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최은하의 목소리에는 묘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세봄아, 25년 만이지? 그러게,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세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진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지요. 근데 세봄아, 너 요즘 뭐해? 어디 살아?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세봄의 대답을 기다렸지요. 세봄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일. 공기가 멈췄지요. 최은하의 손이 가방 손잡이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청소? 여러 건물 청소하면서 지내. 세봄이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지요. 최은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묻어났지요. 배태준이
세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봄의 손에 머물렀지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명품 시계도 반지도 없었지요. 청소일이면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배태준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200 정도. 200만 원요? 배태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지요. 최은하가 자신의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생활이 좀 힘들겠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근거렸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대?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는 다들 잘 사는데. 세봄은 조용히 그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요. 다만 차분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배태준은 엘리시온 그룹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리, 과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랐지요. 연봉은 1억을 넘었습니다. 보너스를 합치면 더 많았지요. 그는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높은 연봉, 강남 아파트.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요. 최은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모으는 것이 그녀의 취미였지요.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비싼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위. 끊임없이 비교하고 올라가려 했지요. 그런 그들의 눈에 세봄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청소일을 한다는 것, 월급 200만 원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세계와 너무 달랐지요.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복도를 걸으며 최은하가 진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청소부래. 진짜 인생 참.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그들의 속삭임이 복도에 흘렀습니다. 세봄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지요. 누군가는 창가 자리를 차지했고 누군가는 입구 쪽에 앉았습니다. 세봄이 구석 자리로 향했지요. 최은하가 그녀를 보며 또다시 속삭였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여기 왜 온 거야? 배태준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지요. 너무 티 내지 마. 하지만 그의 눈빛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봄이 자리에 앉았지요.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식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포크와 나이프를 비췄지요. 세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초동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세봄의 눈에는 그 불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지요. 연회장 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건배를 제안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지요. 하지만 세봄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 재회는 따뜻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했고 판단했지요. 직업으로, 연봉으로, 옷차림으로. 세봄은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 직함일까? 돈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 지금은 다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에피타이저를 나르기 시작했지요. 하얀 접시 위에 작은 요리들이 예술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태주는 몰랐지요. 자신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 연회장 웨이터들이 메인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가 접시 위에 올려졌지요. 사람들이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최은하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지요. 이 호텔 음식 진짜 비싼데 1인당 30만 원씩 한대. 진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0만 원? 진짜? 응. 근데 우리 남편이 다 낸다고 했어. 회사 법인카드로. 최은하가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배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거 지원이 잘 돼요. 복지가 좋거든요. 사람들이 감탄했지요.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부럽다, 진짜. 세봄은 조용히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맛을 음미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기계적으로 포크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최은하가 다시 세봄을 보며 물었지요. 세봄아, 너는 평소에 이런 데 와봤어? 세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청소일 하면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어떻게 와? 되게 비싼데. 최은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지요. 그냥 와. 남편이 데려가기도 하고. 세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여기 올 돈이 있나? 최은하가 계속 파고들었지요. 세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지요. 배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와인까지 마시네. 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지요. 와인 한 잔에 10만 원인데요. 아까워서 어떻게 마셔요? 배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세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지요. 최은하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다들 사진 찍자. 25년 만에 동창회인데.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 다 같이 모여봐. 최은하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세봄도 천천히 일어났지요. 하지만 최은하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세봄아, 너는 사진 안 찍어도 돼. 우리끼리만 찍을게. 세봄이 멈춰 섰지요. 왜? 그냥 우리끼리 찍고 싶어서. 최은하의 말은 명백한 배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세봄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세봄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요. 사람들이 배경 앞에 모여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웃음소리가 울렸지요. 세봄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했지요. 2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작은 케이크 위에 금박이 얹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이 포크를 들고 달콤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최은하가 휴대폰을 꺼냈지요. 화면이 켜지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야, 다들 단톡방 사진 좀 봐.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진아가 고개를 내밀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데? 아까 찍은 단체 사진 올렸거든. 최은하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겼지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동창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봄은 없었지요. 진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 우리끼리만 찍은 거. 응.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최은하가 세봄 쪽을 힐끗 보며 말했지요. 세봄은 디저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세봄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봄아. 세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최은하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지요. 세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응. 25년 만인데. 기념으로. 최은하의 목소리는 밝았지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세봄이 천천히 일어섰지요. 최은하가 세봄 옆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렸지요. 자, 하나, 둘.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봄이 눈을 깜빡였지요. 최은하가 화면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잘 나왔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갔지요. 세봄도 다시 앉았습니다. 최은하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지요.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 해? 단톡방에 올리는 거? 응. 어떤 사진? 방금 찍은 거. 최은하가 피식 웃으며 전송 버튼을 눌렀지요. 몇 초 후 테이블 곳곳에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확인했지요. 누군가 키득거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세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로 알 수 있었지요. 무언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배태준이 휴대폰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진짜 웃기네. 진아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지요. 은하야, 너 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진짜 나무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톤이었지요. 최은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때? 사실이잖아. 세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어? 최은하가 세봄을 보며 웃었지요. 보고 싶어? 보여줄까? 그녀가 휴대폰을 세봄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찍은 사진이 있었지요. 세봄과 최은하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청소부 동창 인증샷 크크크. 세봄의 숨이 멈췄습니다. 최은하가 계속 말했지요. 재밌지? 다들 반응 좋던데. 세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최은하가 휴대폰을 다시 거두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왜 그렇게 심각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지요. 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은하야, 좀 그런 거 아니야? 세봄이 기분 나쁠 수도. 뭐가 기분 나빠? 사실을 말한 건데. 청소부 맞잖아. 최은하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요. 세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지요. 세봄이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향했지요. 발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지요.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려 수도꼭지를 틀었지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지요. 괜찮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지요. 한편 연회장에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배태준이 웃으며 말했지요. 청소부가 이런데 왜 온 거야? 어울리지도 않는데.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동창인데. 동창이면 뭐해? 급이 다른데. 최은하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지요. 장민수가 테이블로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뭐 재밌는 일 있었어? 아니, 별거 아니야. 최은하가 손을 흔들었지요. 근데 세보미는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아, 그래. 근데 세보미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말이 없고. 장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배태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여기 와서 주눅든 거지 뭐. 당연하잖아.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바닥이나 닦지. 여기는 왜 왔대? 최은하가 끼어들었지요. 그녀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례했습니다. 세봄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지요. 연회장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지요. 자신을 비웃는 소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후 10시 동창회가 끝났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연회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하가 세봄에게 다가왔지요. 세봄아,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지요. 세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요. 세봄이 혼자 회전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요. 서초동의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세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배태준이 무시한 그 청소부가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운명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엘리시온 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지요. 회전문을 지나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배태준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지요. 넥타이를 매만지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후배 직원이 인사했지요. 응, 안녕. 배태준이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요.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12층 영업부가 있는 층이었지요. 배태준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부팅되는 동안 커피를 마시러 갔지요. 그때였습니다. 모든 직원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지요. 띵, 띵, 띵. 사무실 곳곳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지요. 뭐야, 이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배태준도 자리로 돌아와 화면을 봤지요.
긴급 공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 직원 대상 특별 세미나 개최. 그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시 오늘 오후 2시. 장소 본사 대강당. 주제 직장 내 인성과 상호 존중 문화. 참석 전 직원 필수. 배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세미나? 옆자리 하대리가 말했지요. 저도 처음 봐요. 이런 공지. 회장님이 직접 진행하신대. 다른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뭔 일 있나? 왜 갑자기 전 직원이라니. 500명 넘는데. 배태준이 공지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걱정되는 건 없었지요. 그저 정기적인 교육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그냥 형식적인 거. 그가 하대리에게 말했지요. 한편 3층 인사팀에서는 김 실장이 세장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회장이 앉아 있었지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배태준 부장 자료 준비했습니다. 김 실장이 봉투를 건넸지요. 회장이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입사 기록, 평가서, 징계 내역,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과거 징계 내역도 있네요. 회장이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2년 전에 하급 직원에게 폭언한 건으로 경고, 조치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후배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는 비공식 기록도 있습니다. 김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지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구나. 세미나 준비는 완료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2시 10분 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알았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후 1시 30분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업무를 준비하며 컴퓨터 앞에 앉았지요.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2시에 있을 세미나가 계속 신경 쓰였지요. 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배태준이 대답했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45분. 이제 15분 남았지요. 사무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챙기는 사람, 메모지를 가져가는 사람, 모두가 대강당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배태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고 재킷을 입었지요. 갈까? 네, 부장님. 영업부 직원들이 함께 복도로 나섰습니다. 1층 대강당.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지요. 무대 위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좌석이 빼곡히 대치되어 있었지요. 배태준이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하나씩 자리를 잡았지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시계가 2시를 가리켰지요.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만 밝게 빛났지요. 배태준이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곧 회장님이 나오시겠지. 그는 편하게 의자에 기댔지요.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걸어 나왔지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단정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침착했지요.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배태준이 자세를 바로 했지요. 회장을 직접 보는 건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연단 앞에 섰지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지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강당을 둘러봤지요. 시선이 하나하나 직원들을 스쳤습니다.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지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배태준이 화면을 봤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주제네. 그는 생각했지요.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지요. 직함으로 평가하십니까? 연봉으로? 입고 있는 옷으로? 배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로 평가하십니까? 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섰지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바꿔 가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직업의 사진이 나타났지요. 의사, 변호사, 교사, 그리고 청소 노동자, 경비원, 배달 노동자. 모든 일은 소중합니다. 누군가는 수술을 하고 누군가는 바닥을 닦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배태준이 목을 가다듬었지요.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 회장이 말을 이었지요. 어제 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배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어제 한 사람이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지요. 어제 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배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어제 한 사람이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지요. 그 사람은 청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직업을 밝혔습니다. 배태준의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동창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배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청소부 동창 인증샷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대리가 배태준을 힐끗 봤습니다. 배태준은 시선을 피했지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이 회사 직원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배태준이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 문화입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냉랭해졌지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남을 조롱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태준이 고개를 숙였지요.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지요. 어제 모욕당한 그 당사자를 직접 모시겠습니다. 배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는 건가? 그분께서
직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회장이 무대 옆을 가리켰지요. 배태준이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팔걸이에 긁혔지요. 모시겠습니다. 회장이 무대 옆문을 향해 손짓했지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지요. 배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지요.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발걸음. 배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세봄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지요. 샵 절사. 세봄이 연단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건넸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세봄이 마이크를 잡았지요. 강당 안 500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봄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차분했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물을 다니며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배태준이 고개를 더 숙였지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제 25년 만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세봄이 말을 이었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일 한다고. 강당이 조용했지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우월감 가득한 표정, 그리고 조롱. 세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한 달에 얼마나 버냐고.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배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었지요. 누군가는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청소일 하면 손이 거칠어진다고. 자신은 매주 네일샵에 간다고. 하대리가 배태준을 힐끗 봤지요. 배태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봄이 잠시 말을 멈췄지요. 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배태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 사진은 단톡방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청소부 동창 인증샷.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웃기다고, 청소부가 동창회에 왔다고, 인생 참 다양하다고. 세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죄인가? 배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조용히, 소리 없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세봄이 강당을 둘러봤지요. 청소일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게 창피한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으면 저는 바닥입니까?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면 저는 화장실입니까? 세봄의 질문이 강당을 채웠지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태준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지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직업은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연봉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이 인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봄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지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강당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봄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지요.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어 증언해 주셔서. 그가 세봄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방금 증언하신 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배태준의 눈이 커졌지요. 설마 지금?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지요. 만약 이분이 회장의 가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조롱했을까요? 강당이 다시 술렁했습니다. 배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다시 어두워졌지요. 배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요. 방금 전 증언해 주신 분에 대해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회장이 세봄을 바라봤지요. 이분은 저와 15년째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장의 말에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분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싶다고. 배태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지요. 그래서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제 이 사람이 동창회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지요. 그 직원은 이분을 청소부라고 놀렸습니다.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바닥이나 닦으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지요. 내 부하 직원이 감히 내 아내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순간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내? 회장님 아내?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배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지요. 소개합니다. 회장이 세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시온 그룹 회장 배우자 한세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배태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지요.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하대리가 배태준을 보며 속삭였지요. 부장님. 설마 그게. 배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강당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부인이었어? 청소부가 회장 부인? 대체 무슨 일이야? 회장이 계속 말했지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의아해 하실 겁니다. 회장 부인이 왜 청소일을 하느냐고. 그가 세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전부터 스스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세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를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배태준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지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회장이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지요. 시선이
배태준에게 멈췄습니다. 정확하게 배태준을 바라봤지요. 배태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배태준 부장. 회장이 이름을 불렀지요. 강당 안 모든 시선이 배태준에게 쏠렸습니다. 500개의 눈, 500개의 시선. 배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지요. 일어나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배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장이 물었지요. 배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요. 죄송하다고요? 무엇이 죄송합니까? 회장 부인이라는 걸 몰라서 죄송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모욕한 게 죄송합니까? 회장의 질문이 날카로웠지요. 배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만약 이 사람이 회장 부인이 아니었다면 괜찮았습니까? 청소부라면 조롱해도 되는 겁니까? 배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어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말해보세요. 배태준이 고개를 숙였지요.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바닥이나 닦으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당 안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지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청소부 주제에 우리랑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배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그리고 사진은요? 왜 찍었습니까? 단톡방에 올리려고. 무슨 제목으로 올렸습니까? 회장이 계속 물었습니다. 배태준이 입을 떼지 못했지요. 말하세요. 청소부, 동창, 인증샷. 배태준의 마지막 말이 강당에 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무겁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배태준 부장. 회장이 다시 그를 불렀지요. 당신은 10년째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배태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요. 회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인사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배태준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지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배태준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지요. 세미나가 끝나고 1시간 후였습니다. 배태준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지요. 배태준 부장님, 인사팀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배태준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지요. 주변 동료들이 그를 힐끗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요. 하대리조차 시선을 피했습니다. 배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비틀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지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근거렸지요. 저 사람이 회장님 부인을. 완전히 끝났네. 배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 문 앞에 섰지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과 인사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의자를 가리켰지요. 배태준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배태준 부장, 오늘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예. 배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회사 규정 제1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지요. 또한 회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회장님,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배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김 실장이 끼어들었지요.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배태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요? 인사팀장이 냉소했지요. 회장님, 부인이 아니었다면 괜찮았습니까? 청소부라면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배태준이 할 말을 잃었지요.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 정리하시고 퇴사 서류 작성하세요. 김 실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안팀이 동행할 겁니다. 배태준의 손이 떨렸지요.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업부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지요. 배태준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지요. 개인 물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진, 명함 케이스, 볼펜. 10년간의 흔적들이었지요. 하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말 걸지 마. 배태준이 쏘아붙였지요. 박스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요.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지요.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 컴퓨터만 보고 있었지요. 배태준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요. 10년의 무게였습니다. 보안팀이 그를 에스코트했지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회전문을 나섰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 햇살이 눈부셨지요. 하지만 배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지요. 배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3개월째 소파가 그의 침대였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꺼냈지요. 초록색 조끼였습니다. 명찰을 달았지요. 알바 배태준. 과거의 부장 명함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지요.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지요. 편의점까지 15분 거리.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버스비 1,400원을 아끼기 위해서였지요.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울렸지요. 왔어요. 배태준이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지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새벽 물량 많이 들어왔어. 진열 부탁해. 알겠습니다. 배태준이 창고로 갔지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들어 올렸지요. 무거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처음 일주일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지요. 박스를 열고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하나하나 정성껏 놓았지요. 6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배태준이 인사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무시했을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배태준이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한 여자가 채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단정한 바지. 배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요. 새봄이었습니다. 배태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떨렸지요. 새봄이 돌아봤습니다. 배태준을 봤지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태준 씨. 새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요.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배태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봄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지요.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저는 일어날 자격이. 일어나세요. 여기 사람들 보고 있어요. 새봄의 말에 배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새봄이 그를 바라봤지요. 3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초췌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회장님, 부인이어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배태준이 계속 말했지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한 것을요. 새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태준 씨,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시급 10,000원.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요. 새봄이 말을 끊었지요. 들었어요. 당신이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것도, 집을 옮겼다는 것도. 배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확인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새봄이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지요. 용서는 안 해요. 아직은. 그녀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배태준의 어깨가 떨렸지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요. 배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편의점 일도 훌륭한 일이에요. 새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요. 제가 청소일 하는 것처럼요. 배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새봄이 슈퍼마켓을 나갔지요. 배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눈물이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배태준이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업한 지 6개월째 작은 청소 용역 회사였지요. 직원은 배태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조금씩 늘고 있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깨끗한 세상입니다. 배태준이 받았지요. 아, 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었지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하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지요. 점심 먹어. 그녀가 책상 위에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배태준이 웃으며 받았지요. 최은하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네일샵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었지요. 과거의 명품들은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아져 있었지요. 오늘 새 고객 잡았어? 응. 오피스텔 하나 더 계약했어. 배태준이 도시락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최은하가 의자에 앉았지요. 당신 후회 안 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배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후회, 아니, 지금이 훨씬 나아.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예전엔 돈은 많았지만 불행했어. 항상 남과 비교하고 위에 올라가려고만 했거든. 최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명품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진짜 한심했어. 2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따뜻한 조명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지요. 오후 6시 배태준과 최은하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도 함께였지요.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세봄과 회장이 들어왔지요. 배태준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세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회장님, 사모님. 배태준이 인사했지요. 배태준 씨, 회장님은 좀 그렇고 그냥 편하게 불러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지요. 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샐러드, 파스타, 스테이크. 고급 호텔의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건배할까요? 회장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무엇에 건배할까요? 배태준이 물었지요. 새로운 시작에 세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를 찾은 것에 잔이 부딪혔지요. 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모님, 2년 전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배태준이 말했지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세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은하도 끼어들었지요. 사모님,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2년 전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만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세봄이 최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요. 과거는 잊고. 최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지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2년 전 동창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요. 그때는 자랑과 비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과 따뜻함이 있었지요.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지요. 레스토랑 밖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최은하가 말했지요. 저희도요. 자주 만나요. 세봄이 포옹했습니다. 배태준이 세봄과 회장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회장이 배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믿어요. 차들이 출발했지요. 배태준 가족은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손 잡아요. 딸 수진이가 배태준의 손을 잡았지요. 나도. 아들 준우가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최은하가
배태준의 팔을 꼈지요. 내 식구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보, 최은하가 말했지요. 응, 행복해. 나도. 배태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 돈도 적고, 집도 작고, 차도 없지만. 맞아. 그때는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 명품이나 사고, 남 무시하고. 최은하가 한숨을 쉬었지요. 지금이 훨씬 나아. 배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요. 2년 전 아파트의 절반 크기. 하지만 이곳이 더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지요.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배태준이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엔 이런 사진이 없었지요. 그때는 각자 따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가족. 배태준이 창밖을 봤지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배태준은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게 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진짜 부자였습니다. 2년 전 유언장 낭독 장면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하지만 그 무너짐이 있었기에 진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태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지요. 매일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것이 배태준이 찾은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